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낄 때는 바로 이때죠. 벌써 자동차 보험 들 때야.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이 딱 갱신 시기인데요. 또 사이트를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어디가 가장 싼지 찾아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포함해 수많은 보험이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은 보험을 한 개 이상은 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보험을 영위하는 회사를 한번 공부해봐야겠죠. 당연히 앞으로도 평생 보험회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태연이 광고했던, 그리고 지금은 손예진이 광고 모델로 있는 현대해상을 기업 설명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공부할 기업은 현대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25,250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은 야, 이만큼 코스피가 올랐는데 얘는 오르지 않았네. 완벽하게 바다에서 쭉쭉 머물고 있으면서 주주분들의 애를 태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현대해상을 오늘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까지 기업 사용 설명서는 항상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준비된 자료는 많지만 정말 짧게 핵심만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업 개요 1955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해상, 화재, 자동차, 특종, 장기, 연금 및 퇴직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2021년 1분기 시장 점유율은 16.5%로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 꾸준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재미없는 기업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보이십니까? 국민연금, 피델리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날짜가 7월 2일, 7월 7일, 7월 8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국민연금이 갑자기 7.2%에서 9.3%로 2%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10.07%까지 쭉쭉 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리씨 항상 좋아하는 국민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투자회사가 이렇게 매수가 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유 비율이 5.01%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도 들어오고, 그리고 투자회사도 들어오니까 야, 이거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해보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러면 연기금이랑 투자회사가 매수하면 무조건 오르나요? 물론 100%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가 된 영상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고점입니다. 바로 대주주 매도였죠. 그리고 이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14만 분이나 시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주주 매수와 대주주 매도는 충분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주제였는데요. 자, 그때 이 영상을 만들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모두2의 차트를 가져와서 이때부터 JP모건이 매도를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야, JP모건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델타 변이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기 이랬은 JP모건은 이렇게 될 거를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델타 변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핫한 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때 매도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정보력이 많고, 그리고 우리보다 솔직히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투자회사를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매도를 했다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때 고점인 5월 25일, 6월 9일날 JP모건이 매도를 하고 떠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7월 2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이 있길래 국민연금도 지금 파나보다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국민연금이 지금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내년까지 가면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대주주 매도는 매도의 사인, 그리고 대주주 매수는 매수의 사인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연기금 또 들어오고 투자회사도 들어온 현대해상,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스피드를 조금 더 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봤더니 조금은 어지럽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회사라 그런지 이렇게 보험에 관련된 그런 광고 같은 뉴스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현대해상 수익선 개선 추세 지속에 목표주가 32,000원, 그리고 현대해상 손해율 3년 새 최저점 목표주가 7% 상승, 그리고 이 뉴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해상 여름철 빗길 미끄럼 사고 치사율 3배 높아. 자, 기분들 장마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때 항상 웬만해서는 운전을 피하시고 혹시나 운전을 하시더라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뉴스 두 개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현대해상 손해율 3년 내 최저점, 그래서 목표 주가를 7% 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현대해상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3만원에서 32,000원으로 6.7%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보험사를 공부할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손해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기사 끝나고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해율은 83.3%로 2018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합산 비율 역시 103.5%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산 비율 또한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회사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세가 이어지며 2분기 중 80%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손해액 증가가 예상이 되나 각종 제도 변화에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 기사에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하반기에도 자동차 손해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델타 변이 때문이죠. 자, 기름분들 자동차 사고가 언제 많이 나죠? 바로 자동차 운행이 많을 때 나겠죠. 하지만 코로나 델타가 퍼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6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나면 날수록 그거를 보상해줘야 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은 3,9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의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PBR이 0.5배 수준으로 현 주가는 예상 수익성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된다며 배당 수익률 또한 5%에 달할 것으로 보여 높은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율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심플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걷어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 손해율보다 실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그 말은 사고가 많이 났다면 적자를 보게 되며 그리고 실제 손해율이 낮다면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군요. 한이길이 그러면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면 당연히 적자겠지. 하지만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손해율이 100% 넘어간다고 해도 무조건 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아니면 이상하게도 손해율이 구하는 시기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랑 그리고 순보험료를 비교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순보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보험료가 5만원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 5만원이 전부 다 순보험료가 아니라 그 중에 4만원만 순보험료고 나머지 1만원은 부가보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율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낸 5만원을 전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보험료인 4만원으로만 계산하는 게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5만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순보험료는 4만원, 부가보험료가 1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쳐서 44,000원을 받았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44,000원, 제가 44,000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보험료는 4만원이 되기 때문에 손해율을 식으로 구해보면 110%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야, 이거 보험회사가 적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회사가 받은 거는 5만원이니까 6천원 이익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보험금이 전부 다 순보험료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 때문에 2020년 그리고 2019년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믿지는 장사된 자동차 보험 손모사 두 곳 손해율 100% 넘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죠? 우리가 낸 보험료를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보험금을 다 합쳤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받은 것보다 준 게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해율이 100%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조건 손보사가 손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이제 손해율이 뭔지 다 아셨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현대해상 그리고 DB손보도 웃었다.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손해보험사들의 호실적은 코로나19로 이동량이 줄어들자 자동차 손해율 등이 낮아지며 보험 영업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하는군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상은 일반, 장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모두 개선되면서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했으며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6.8% 그리고 43.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일반 보험을 비롯해 장기 자동차 보험 전체 손해율은 전년 대비 2.6%나 하락했으며 특히 1분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6%로 전년 대비 4.7%나 줄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손해액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자동차율 인상 효과가 극대화되며 경과 보험료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의 손해보험업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재산과 신체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손해보험 산업은 4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60년대부터 고도성장과 발맞추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지금까지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리스크 보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2021년 1분기 손해보험 업계는 작년 동기 대비 5.6% 성장했으며 종목별로는 일반 보험이 10.8%, 자동차 보험이 6.3%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시장은 계속 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에 따라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자,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쭉쭉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시장의 높은 성숙도를 감안할 때 그러니까 보험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보험을 들 만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성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1분기 당사의 시장 점유율은 16.5%로 치열한 영업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일반이 14%, 장기가 15.7%, 자동차가 20.6%로 합계 16.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상위 4사 시장 점유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16.5%였는데 삼성화재가 1등 21.6%, 그리고 DB손보가 16.2%로 3등, KB손보가 4등으로 12.9%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1등은 삼성화재, 2등은 현대상, 3등은 DB손보, 마지막으로 4등은 KB손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손해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이제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낸 돈 전체랑 받은 돈 전체랑 비교했더니 이만큼 나오더라.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회사에게 좋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6기,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그때는 91%로 거의 남는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67기 작년에는 85.4%로 쭉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올해 들어서 80%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매출이 큰 장기 같은 경우에는 66기, 67기 1분기가 84.3%, 84%, 83.9%,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에 목표주가 10개를 보시면 전부 다 3만원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최저가 3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보자면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양호한 실적에도 가장 낮은 주가 수익률, 그래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원 업종 내 최선호주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2년 연속 양호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주가는 커버리지 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부진하다.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사가 특히 소외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보자면 경과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상승을 하고 있고 순이익 또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 뒤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PBR이 무려 0.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낮죠. 그리고 퍼는 4.2배, 내년 예상은 3.9배, 또한 지금 배당을 생각해보면 5% 정도의 예상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저평가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퍼 밴드와 PBR 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년 동안 2015년부터
가장 낮은 최저점을 찍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PBR에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저평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이벤트가 무엇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험업 하면은 금리랑 연관 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자, 왼쪽 차트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현대상의 10년 차트고요. 자, 보시면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거두다가 그때 고점을 찍었을 때 있죠. 이때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주가는 빠지게 되고 지금 이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거에 비해서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상의 주가는 당연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점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분들 금리는 계속 낮은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단계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거는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현대해상을 포함한 보험업계는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들이 금리가 오르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우리에게 받은 보험료로 비트코인 매수 말이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우리한테 돈을 못 주면 어떡할 거야?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항상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빠르게 지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땅에다가 돈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률도 존재하고 있는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에 투자하는 보험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두 개의 차트가 거의 비슷한, 아니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각입니다. 올해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고 가을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율이 또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차트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는 최근 일봉입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위치가 2019년 12월 16일보다 주가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실적도 오르고 있으니까 저거는 다 회복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주봉입니다. 이걸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금리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때 라인이 평균적인 라인이 3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서 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져도 떨어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위치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대해상에 투자하신 기리분들에게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구나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현대해상 주주분들이 계셨다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미세하지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늘 수는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5%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금리가 오르면 금리 오르는 수혜주를 당연히 찾아볼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다음입니다.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게 떨어져도 어디까지 떨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금리는 결국 오른다. 그렇다면 금리와 동행하는 은행 그리고 보험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까지 좋아지는 중 게다가 시장이 흔들려도 빠질 곳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4%대 후반 슬슬 배당주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PR, PBR 밴드를 봐도 최근 5년 내 역사적 저점 근처 싸다 완전 싸다. 단 이렇게 싼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은 당연히 어려운 종목이라서 주식의 오름폭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거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릿은 보수적으로 봐서 내년까지 배당 포함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오른 주식은 당연히 없겠죠. 꼭 기리분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저 기릿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사라고 해서 산 주식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다. 자, 여기까지 현대해상이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리분들 항상 양봉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